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문해력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일지 기대가 큽니다. 어휘력 편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서혁 교수님이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고교과 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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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요, 또 초아 씨 옆에 뉴페이스가 등장하셨는데, 아니, 제가 또 EBS에 좀 경력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EBS의 아이돌입니다. 아니,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요, 구동의 수학 1타, 수험생 인기 투표 1위에 빛나는 정승재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단순한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 동생이 고3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술을 준비해가지고 사실 수포자예요. 근데도 선생님은 알아요. 수학을 아예 안 하는데도 네. 알아요? 네. 또 궁금한 게, 아니, 수능 1타, 또 수학 강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문해력 프로그램에 나오시게 되셨는지. 그쵸. 제가 한 10년 전부터 느끼는 건데 점점 학생들의 문해력이 좀 약한 게 아닐까. 예.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지문이 길잖아요. 예. 수학도 확률 쪽에 가면 아주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지구과학, 물리 이쪽 과학 쪽 있잖아요. 문해력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과목들도 문해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 기출문제예요. 2021학년도 문제입니다. 이게 수학 문제예요? 예, 수학 문제. 이거보다 더 긴 것도 많아요. 아니, 제가 배웠던 수학까지만 해도 물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나와서 수학 기호가 나와서 그것만 풀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를 푸는 건 둘째치고 이 공을 몇 번을 꺼냈다는 건지 이 주사위를 몇 번을 던졌다는 건지 일자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뭐 계산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수학은 그대로 그냥 힘들었는데도 이제 여기 와서는 더 이제 한글로 하니까 예. 이게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또 지금 외국인인 척하고. 아니요, 진짜. 얘가 또 약하게 된다. 내뺀다, 또 내빼.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이거를 네. 모국어로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혹시 바꿔주실 수 있면은 한번 풀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제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꼭. 이게 진짠지 가짠지 판별하게. 우리 서혁 교수님과 또 수능 수학 전문인 정승재 선생님의 만남이라니 정말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로. 저도 이게 저희가 9회잖아요. 예. 처음으로 오늘 녹화는 조금 예. 하고 싶지 않다. 정말 구해줘. 구해줘. 교수님 구해주세요. 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취업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성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주제, 시험입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싫은데. 선생님, 저 오늘 이렇게 좀 조퇴하면 안 될까요?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퇴요? 예,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수학적으로 보면 출연료의 절반을 포기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일단 오늘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문해력 정보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쯤 되면 저희가 이분을 또 한번 불러봐야겠죠? 네. 헤이 히어로.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헤이 히어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나타난 세 진술이 모두 거짓일 때 유물 A, B, C, D 중에서 전시되는 유물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B와 C 중 적어도 하나가 전시되면 D도 전시된다. C와 D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게 세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시되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아닌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시를 할 때 왜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네. 거짓말하는 왜 사람 이렇게 해야 말을 우리가 되는 왜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안 하면 되잖아요, 전시를. 그러게. 한국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어 맞죠 이거? 선생님은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어머, 진짜요? 진짜요? 집합과 명제라고 들어보셨죠? 고1 과정입니다. 집합. 저희가 예. 정석을 사면 가장 까만 부분이잖아요. 맨 앞에만 읽으니까. 예. 근데요, 우리가 형님 9회까지 왔는데 저랑 수산이가 좀 나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아, 진짜요? 예. 기대가 큽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보세요.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요거는 그러면은 뭐 두 개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적어도 하나가 전시되면 D도 전시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C 전시 안 되고 근데 B가 전시된다는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B가 전시가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확정된 얘기가. 그렇죠? 뭐예요? 비에. 그렇죠? 선생님, 교수님. 아니, 우선 묻지 마시고. 여기 전시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전시되거나 하니까 아무것도 전시될 게 없는 거예요. 이 전시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니까 A와 B 둘 다 간다니까요. 세 문장이 다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그 A와 B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A와 B는 들어간다. 그러면은 두 번째 보면은 B와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전시되면 D가 전시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B가 이미 나왔으니까 C가 안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저는 너무 문제를 파악 못 해가지고 그 저는 A, B, C라고 생각합니다. 수잔 얘기 들으면 저거, 초아 씨는. 저는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예. 교수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지금. 교수님,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담해하고 계세요. 예. 교수님. 정답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제가 재판에 나가서 네.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와. 아, 나 왜 이렇게 제목을 이거 왜 문제를 잘 안 읽었을까? 이 문제의 핵심은 세 진술이 모두 거짓일 때 이 부분.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참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진술문을 언어적인 문해력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논리적인 또 사고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A와 B 가운데에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 말이 거짓이면 네. 참은 뭐가 돼야 될까요? 둘 두 중 개 다 하나만 전시된다는 전시가 거죠. 돼. 그렇죠. 핵심은 이 뒤에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예.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이 문장 볼까요? 예. B와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전시되면 D도 전시된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게 거짓이니까 바꿔서 생각을 하면 D는 안 된다. 그렇죠. D는 전시가 되지 된다. 않는다. 바꿔야 되는구나 생각을. 이 뒷부분이 중요한 명제예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볼까요? C와 D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예. 그럼 참은 뭘까요? C는 둘 전시가 다 된다. 그런데 요 위에서 D는 어떻게 됐어요? 전시가 안 된다고. 전시되지 하지만.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빼야 되는 거죠. D는. 자, 그럼 남는 것은 A, B, C 세 개가 되는 거죠. 오, 수잔 맞췄다. 야. 수잔이 맞췄어요. 우와. 훌륭합니다. 야. 수잔 박수.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세 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저는 문제조차 이해를 못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 예? 저는 더 놀란 게 실제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였대요. 공무원 시험? 아니 무슨 공무원 시험에 이런 거를 출제를 해요? 와. 근데 진짜 놀랍다 이거.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은 예.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진짜로. 이런 시험을 다 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그때 저번 주에 나오셨던 그 충주, 예. 충주시 공무원님도 저걸 붙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치. 우리 공무원 시험에 방금 본 언어 논리 문제는 이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 논리에 대한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정확하고 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시험 문항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예.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네. 헤이 히어로. I'm 히어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의미와 뜻이 부합하는 어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는 얼굴이 꽹과리 같다. 꽹과리 같다와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는 무엇일까요? 1번 뻔뻔스럽다, 2번 부끄러워하다, 3번 화내다, 4번 활기차다, 5번 괴로워하다. 아니 꽹가리를 얼굴에 갖다 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꽹가리를 떠올리면은 뭔가 굉장히 시끄럽거나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광희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꽹가리 같다 하면서 저를 보셨는데 그럼 제가 약간 꽹가리 같은 느낌 드나요? 땡땡땡땡땡땡땡땡 꽹가리 같은 느낌 나나요 정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꽹가리를 떠올리면 뭔가 굉장히 소리가 튀잖아요. 맞아요. 귀가 째지죠. 그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같으세요? 생각하시기에? 지금 광희 씨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예. 이게 뭔가 답이 3번 화내다 아니면 5번 예? 괴로워하다. 꽹가리라는 거는 봤죠. 이게 그 뭐죠? 타악기다 이러면서. 근데 이런 관용어라든지 뭐 이렇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도 옛날에 세 발의 피 뭐 이런 뜻을 뭔지를 몰라요. 그냥 뭐 저는 1급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럴 때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도. 꽹가리 같다. 꽹가리 같다. 예. 저는 약간 다른 뜻으로 꽹가리는 다른 악기보다 약간 좀 튀거든요. 네. 툭툭 튀고 하니까 활기찬 게 아닌가. 예, 활기찬 저 광희처럼요. 근데 저런 말을 실제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못생겼다라는 뜻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야, 너 얼굴이 꽹가리야 이러면. 이거는 토종 한국인도, 한국어 자격증 6급의 외국인도 네. 모두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답을 다 적으셨죠? 그럼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 똑같네. 다 똑같아. 오, 다 뭐야? 똑같아. 다 똑같네. 우리가 만장일치네. 이제 저희가 9회 정도 됐으면 저희가 정답 그런가 맞힌 보다, 거예요. 이제. 예. 교수님 정답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진짜요? 네. 정답. 그러니까 그럼 정답이 뭐죠? 정답은 1번 뻔뻔스럽다입니다. 어머! 잠깐만. 완전 상상이 안 간다. 1번이랑 정말 꽹가리스럽네. 예? 뻔뻔하다. 뻔뻔스러워요 정말. 예, 이거 어떻게 진짜로? 진짜요? 예, 얼굴이 꽹과리 같다 하는 말은요. 예. 관용구이죠. 네. 관용구이고 비유적 표현인데요. 예. 사람이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 뻔뻔스럽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박이다. 좀 방송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 얼굴에 그 속어가 있거든요. 좀 낮춰서 하는 말. 네. 혹시 아세요? 소고? 예. 면상? 상판떼기라는 이 쌍판이 예, 그래서 이제 상판떼기가 꽹가리 같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빨리 알으셨을 텐데 와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본 거여서 들었어요. 어디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이거는 많이. 왜냐면 되게 쓰기가 좋은 게 어쨌든 긍정적인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수록 좋잖아요, 저희가. 웬만하면 안 쓰면 좋지만 쓸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 될 때. 예,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 너는 너무 꽹가리 같다. 꽹가리. 야 웃으면서 근데 놀라운 건 또 이번 문제는요.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라고 아 합니다. 진짜요? 네. 이게 대기업 입사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예? 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욕하고 싶을 때? 선임한테 다이렉트로 그러지 말고 꽹가리 같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거 알려주는 거네. 신입을 뽑을 때 부장님 꽹가리 같으세요 이렇게 하게끔. 네. 아니 그래도 방금 저희가 풀어본 문제는 사실 좀 나은 거고요. 네.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뭐야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니고 뭐야. 정립? 이거 정립이 어떤 정립이에요? 이거 뭐냐면 넌센스야. 이런 거 넌센스 퀴즈. 이거는 진짜 수학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선생님 풀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정립에서 막혔어요. 정립은 처음 들어보고 나머지는 나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솥점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솥은 세 발이 달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삼이네요, 서로 그럼. 정립하다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하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죠. 3의 제곱은 9 곱하기 10하면 90이요. 90. 그럼 괄호 안에는 전 저 안에서 또 수학을 발견했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근데 미수가 만들어진 게 와. 아니야.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기억하면 요 쌀미자를 맞아요 쌀미.
이게 쌀미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요게 8팔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8, 요게 10자, 예. 여기 또 8자. 예. 그래서 88.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요게 흰백자잖아요. 흰백자. 예. 근데 요게 백백자거든요. 99보다 하나 큰 거. 예. 거기에서 1을 뺀 거예요. 이게 한자잖아요. 예. 이게 빼면 얼마예요? 100에서 1 빼면. 99. 그래서 백수가 99세. 거짓말. 진짜입니다. 오. 진짜예요? 진짜요. 네. 한자도 수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저는 이거 한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거는 진짜 외웠어요. 알아요? 불옥 40, 예. 환가 61, 61. 이수는 60. 맞아. 오. 그러면은 108 플러스 고의가 70이라고 했잖아요. 예. 70. 그러면은 여기에 1번이 맞는 거죠. 88이니까 와. 끝자리가 88. 이거는 진짜 외워서 알았던 거예요. 진짜. 다 알아야 되네. 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틀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이거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 어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입사 시험에 어휘 테스트를 한자를 실무 관련해서 관련해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왜 이런 어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서를 읽고 예? 또 만들고 회의하고 처리하고, 토의하고 계속 그런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잖아요. 예. 따라서 어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대기업 시험에 인적성 검사라든지 또 창의적으로 어휘를 활용하는 이런 문항들을 자주 내는 겁니다. 답답하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오. 공인중개사. 중개사. 백분간 80문항. 1분 20초 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공법이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있고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그런 대상은 정비구역, 특수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면 10년이 지난 지역 세대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닿은 지역 공원 또는 시가와 지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목적지역으로 지정 또는 동시대문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무슨 소리? 네, 처음에 저도 무슨 말인지 진짜 너무 모르고 공부하다가 막 눈물 난 적도 많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계속 맴돌아요. 여기 있다가 계속 그냥 이 똑같은 부분만 계속 읽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1시간 지났는데도 나 2페이지 보고 있고 내가 뭘 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께서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에. 그래서 읽기를 하면서 여기 이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제가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저도 저렇게 치다 보니까 닫혀 있더라고요. 동그라미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에서 뭘 묻는지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먹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계속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은 지레 겁을 먹죠. 지문에 빠져서 지문 안에 헤매다가 시간을 쓰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 글을 텍스트를 쓴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지게 글을 읽다 보니까 다 읽고 나는데 열심히 읽으셨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맞아요.
저 너무 얘기하는 공감해요.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 (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독해 문항이 6문항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부터 7문제, 8문제로 늘어나다가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9문제에서 10문제를 잡으라고 합니다. 늘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문제 중에서 반 정도가 문해력과 관련된 문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도 판례라고 하는 것은 A부터 Z까지 각각의 사례들인데 각각의 예시에서 일반화된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사실 독해의 핵심적인 능력이거든요. 매우 확연합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들은요. 전체 문제의 반 정도를 이미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단축이 되죠. 저는 되게 공감 갔던 게 저분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네. 지구에게 일격을 가한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구에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예. 땅바닥에 주먹으로. 너무 이 문제는 풀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답답함에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돼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시즌 1 때 이 자격증 따는데 문해력 때문에 이 고민인 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셨어요. 맞아요. 계속 읽었어요. 예. 같은 페이지를 계속 보고 계세요. 내가 한 행동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한 4번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이제 줄이 어디에서 읽었는지 다음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도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 문제가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의뢰인분도 형광펜으로 계속 색칠하셔가지고 사실 한 장이 빼곡히 다 형광펜이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 계약할 때 와 진짜 나도 부동산 공부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칭만 해주면 몇백 몇천씩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와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눈물 날 정도로 공부해야 그렇게 버는 거구나. 그러니까. 역시 피땀 눈물이었다. 솔직한 초아, 예. 네. 사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랑은 영원히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다양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이 사실 정말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각종 시험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이런 고민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함께 볼게요. 네. 제목이 7급 기출 풀어보고 느끼죠. 이건 내가 시간 들여서 할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간다. 네. 자기를 이 시험 문제를 보고 자아 성찰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고 주시면 한글인데도 외계어 마냥 인강을 정지하고 여러 번 읽고 뜨문뜨문 문제를 풀어요. 걱정되는 거는 문제를 한 번 읽고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로, 과연 이 문해력이 높은 그룹하고 낮은 그룹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와, 맞아요. 둘이 어떤 게 달라서 이런 성적이 나오는지 이걸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이 트래킹 그죠, 그죠? 네. 어머 진짜 차근차근 읽는다. 우와. 저기 읽다가 딱 보고 다시 문해력 돌아오고. 나는데 그림만 봐. 우와. 극과 극인데요, 정말?
시간이 좀 멈췄어. 쓱쓱쓱. 그냥 포기한 거다 저거는. 잠깐만. 아니 끝까지 다 읽네요. 와 읽는 시간도 달라요. 우와. 2배 이상 차이는. 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들은 대학교 한 몇 학년 정도 되는 거죠?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신입생들이네 완전. 저희가 이제 수능 언어 영역, 국어죠. 국어 영역에 1등급인 학생들과 그다음에 이제 5등급인 학생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네, 재밌는 건 보신 것처럼 이 1등급 문해력이 뛰어난 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생들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문제 해결의 그 포인트가 있는지 이걸 알고 그다음에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끊임없이 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해력이 낮은 분은 있잖아요. 저기 지문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읽지도 않고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만 시선이 가다가 그러다가 앞에 있는 몇 줄 읽은 다음에 그럼 뭐야? 맞아. 다시 한번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내 모습 같아. 저희 학생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읽고 또 읽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읽어요. 네. 친구들 막 4점짜리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 막 풀어요. 한 10분째 막 넘게 풀고 있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내가 딱 덮어요. 그런 다음에 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야?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계속 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해력이 높은 군 3명 모두는 정답을 다 맞췄지만 문해력이 낮은 군 학생들은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문해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보는 이 각종 시험은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서 사상 최초의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상 최초입니다. 바로 공무원과 수능 그리고 국내 자격증 시험 문제들의 읽기 난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자격증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처음이야, 그렇죠? 뭐야? 이 주변에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분석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어떨지 궁금하다. 진짜. 진짜? 오! 잠깐만. 다 높아요. 수능 국어가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도 세탁 기능 막 이것도 와, 바리스타도 엄청 높네요. 미용사 자격증 시험도 엄청 높고. 진짜 최근에 또 우리 사장님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셨어요. 따셨어? 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숫자를 보니까. 여기서도 사회생활을. 아니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저희도 막연하게 그냥 왜 자격증 많이 따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본인의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만 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나는 기술만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은 자격증 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풀기까지 이렇게 어려우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한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이런 문제 뭐 저는 뭐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문제를 봤다면 아마 수능에서 봤을 것 같은데 수능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저희는 회의 영어 물어보는 건데. 회의 영어. 근데 뭐 공무원 시험인지 대기업 입사할 때 봐야 되는 시험인지. 이 문제는 바로 자 공개합니다. 비서 자격 1급 시험입니다. 진짜 어려워. 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럼 또 저희가 인생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과연 저희 중에 비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1급 비서가, 정답이 뭘까? 저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뭐
선생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네. 궁금하시면 같이 풀어보셔도 돼요. 다 들어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이렇게 보면. 정답이 뭔지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르다, 다르다. 또 달라? 저는 3번 한 이유는 3번만 보면요. 뭐가 있어요? 3번만 의자가 안 들어가요. 1, 2, 4는 나 3번 괜히 했다. 의안, 의결, 발의 들어가는데 주제가 관련 없어요. 네? 표결, 체결,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관련 없는 거예요. 아, 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야. 문해력을 사용하셔야죠. 저는 2번인데 의결이라는 말 자체는 모두의 의견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김영희 위원님의 동의,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했을 때 의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번을 했습니다. 저는 3번인 것 같은 이유는 역시 우리 의가 없기 때문인가요? 예. 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의리 없게 이럴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2번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왜 제가 한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표결정으로 체결이라는 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쓸데없는 말을 계속한 거라서. 혹시 여기 정답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발. 광희가 정답이면 나 진짜 장난 안 돼요. 정답은 봉태규 씨입니다. 하나를 맞췄대. 에이스는 달라. 에이스야, 나 오늘 한 문제 맞췄어. 대단하시다 진짜. 무슨 에이스야. 근데 제 설명이 맞나요? 일부는 맞았고 네, 일부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동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안을 심의할 그 안건을 제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것과 달리 동의하고 제청하고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와, 완전 다른 뜻이네. 완전 다른 뜻이구나. 이제 3번의 그 표결과 체결도 좀 어려웠을 텐데요. 체결 부분이. 표결은 이제 투표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체결은 채택하고 의결한다는 뜻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고요. 그렇구나. 비서시험 난도가 지금 봐도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단어들이 진짜 어려워요. 발효. 부패? 발효는 부패, 변패, 완전 과학 문제네요. 유기산, 과학 물질들 같은데. 근데 다 한 번씩은 들어본 단어긴 해요. 이거 과학 문제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서서 보면 잘 보이나요? 아니 저기 좀 네, 한번 써봤어요. 나도 아까 쓰면 좀 윗공기가 좀 맑을까 봐. 어려울 때 나도 한쪽 눈 가리고 막 그런다? 막 이렇게 가리고 나도 막 별짓 다 해 진짜 문제 풀다가 정말. 연예인분들도 제가 집방 자격증 많이 따시잖아요. 맞아요. 그 성시경 선배님도 따시고. 근데 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능력자시네 진짜.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재과제빵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야 이거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일단은 휴지시키고 휴지시켜. 아 휴지가 필요했나 보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그거잖아요. 쿠키나 저희가 뭐 이런 거 만들 때 반죽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제 숙성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냉동실에 그게 휴지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휴지시킨다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와, 별걸 다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실습실에 이제 휴지가 다 떨어졌구나. 아 광희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휴지 떨어졌어. 그래서 바로 시키죠. 바로 막 주문하고 막 배송하죠. 자 다음 문제 또 보시죠. 이건 또 뭐야? 이것도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세탁 업무를 위한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화학 같아요. 화학 문제. 그러게. 경화, 용융. 용융활. 아니 진짜 용융이란 단어 저 처음 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용용 죽겠지. 영영 죽겠지 이런 거. 불에 탄다 하고 그다음에 화. 불에 타면서 불이 활활 탄다. 야, 나 진짜 나 여태까지 12년 동안 싸웠던 이게 다 망가지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1타 강사인 이 정승재 선생님도 이 문제는 못 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와, 이건 뭐 화학이고 역시 수학이 제일 쉽다. 그래요? 아니 아까는 뭐 수학 공식에 막 대입하시고 하셨잖아요. 대입해주세요 선생님 빨리. 이것도 대입하면 대박이겠다 진짜. 이야, 수학이 제일 쉽구나.
여기 EBS 건물에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화학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야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탁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이 용어들 가령 경화하다. 예, 경화. 딱딱해진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다음에 용융하다 하면은 이제 녹아서 이렇게 섞인다는 의미예요. 영융 죽겠지. 하지 마. 네, 안 돼요. 그리고 탄화하다는 것은 이게 탄소화된다. 예. 쉽게 말하면 타는 게 맞습니다. 타는 거. 네, 상당히 어려운 전부 D급에 속하는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이 D등급이 제일 어려운, 제일 높은 등급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그 ERI 지수에서 저희가 A, B, C, D 4개의 등급으로 나눴는데 A 등급은 중학교 정도 졸업하면 다 알아야 되는 쉬운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 등급이 가장 전문적인 그런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세탁소를 운영한다 한국에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기술만 있으면은 이거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시험 보다가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문해력 관련 이론에서 이제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적정 수준은 100단어당 5개 단어 미만을 권장을 합니다.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100단어나 10단어 이상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좌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 본 이 자격증 시험의 문항은 100단어당 어려운 단어가 무려 20개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2배 이상이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번 국가기술고시 같은 자격증 시험도 기술만 갖고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게.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제작진이 찾아봤다고 하는데 이 자격증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 맞아. 네, 저희가 봤을 때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험에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지 그 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미용사가 와서 36%밖에 안 되고요. 어려워. 비서 1급도 36%. 아직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네요. 그죠. 아니 진짜 시험이 어려운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엄청 어려웠다는 너무 얘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고시지만 사실 1차 필기시험을 통과 못하면은 실기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어른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기술 배우라. 맞아. 기술 배우라.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옛날 말이야 그거 진짜로. 진짜. 어른들이 막 기술 배우라 하잖아. 그럼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걸 배제한 말이잖아요.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책 안 볼 거면 맞아. 기술이나 배워 하는데 공부가 기반이 돼야 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종도 어느 정도 수준 높은 문해력이 있어야지 합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OECD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인 국제 역량 조사라는 걸 해봤대요. 그랬더니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은 문제 해결력이 다 낮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랑 엄청난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세계적인 추세가 문해력을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는 추세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를 선발하는데 문해력을 주요 핵심 역량으로 평가한다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것도 놀랐고 이거를 뭔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들으면은 정말 혹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문제나 중학교 문제도 그냥 소설책 같이 생긴 수학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잠깐 이게 초등학교 문제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 아니 진짜 거짓말이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문제니까 풀어는 보자.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해볼게요. 내가 너무 내려갔어 지금. 나 날개옷이 없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소년. 오늘 옷장을 정리한 소년 날개옷을 보게 해놓고 날개옷을 보자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서 한전 소년 나고 올래. 정답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풀었거든요. 정답 제가 말해볼까요? 자, 한 개를 6토막으로 나누려면 5번 잘라야 돼요. 5번 자르면 자, 한 번 자를 때마다 3초씩 걸리니까 3, 5, 15. 15초. 그 다음에 한 개를 자를 때마다 한 번 자를 때마다 2초씩 섰다잖아요. 4번 쉬어요. 4번 쉬어요. 5번 잘랐으니까 마지막에 안 쉬어도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4, 2, 8,
그래서 더하면 23. 정확합니다. 오! 와, 진짜? 두 군데 핵심 포인트를 다 잡아내셨어요. 왜냐면 문해력에 집중을 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어머, 윤들이야. 어머, 정말 고마워요. 정말 당신의 문해력 덕분에. 그러면 선녀는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도망가죠. 도망가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옷자락을 잡혔다. 뭘 또 잡혀? 옷자락이 길어. 점프하면 먼저 되지. 옷자락이 아니에요. 길다고 올라갈 때 어디가 하고 이렇게 뻗으면 올라갈 때도 또 순식간에 땡겨 올라가. 어디가 하면 붙잡힐 수도 있어. 이거 의외다 진짜 내가. 오, 그래도 대단한데?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달라졌어. 열심히 읽었거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이건 초등학교 문제고 이번엔 중학교 문제로 한번 가보실까요? 야, 우리도 초등학교 문제 풀고 이렇게 좋다고 난리다 우리도. 아니 이게 어떻게 수학 문제예요? 이게 진짜 수학 문제예요? 사회. 더군다나 이런 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학생들은 진짜 읽어보지도 못하고 틀리는 그래서 나와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문제들이? 학생들이 사고를 하지 않아요. 기억만 하려 그래요. 맞아. 외워서 풀라 그러니까 맞아. 생각해서 풀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꿨는데 예. 수능도 이제 많이 케이스화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으로 가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아 요즘 시대가 저랑 잘 안 맞네요. 이 이야기의 흐름, 내용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 방정식을 세울 수 없는 거죠. 네. 실제로 국어 성적이 여러 교과목의 성적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회, 과학, 수학, 도덕, 영어까지. 예. 보통 우리가 상관관계가 0.6 이상이면은 유의미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9.34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어 성적이 거의 0.8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국어 과목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과목 성적도 좋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으면 다른 교과 학습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수학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교수님 근데 이런 문해력을 요구하는 시험을 볼 때 이런 요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적 이해 부분입니다. 즉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른바 화제, 토픽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 정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추론적 이해입니다. 보통 글 속에 감춰지거나 살짝 숨겨져 있는 의도나 의미들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비판적 창의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가? 왜 그럴까? 또는 자신의 또 다른 생각, 창의적인 이것까지도 자신의 경험과 함께 연결시켜보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능력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해력을 요구하는 게 또 수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원래도 느꼈던 거지만 학생들 가르칠 때 진짜 좀 어휘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겠다. 용어의 뜻부터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미분의 뜻, 적분의 뜻. 왜 한자어로 그렇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하면 그 안에 변화이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어르신들이 뭐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 문해력이라는 기술을 배워라. 또 배우자라는 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합니다. 네, 세상의 어른들이 문해력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언어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다.
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건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EBS가 또 다른 어휘 테스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번 언어 감수성 고사 역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요.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봐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땡깡의 원래 말은 아니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거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겠다.